불로소득, 말 그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데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세 차익, 그 자산에서 나오는 주식의 배당이나 은행의 예적금이나 채권의 이자 소득,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는 친척에게 받는 상속이나 증여 등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상속이나 증여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영역은 완전한 불로소득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자가 노동보다 어려운 점이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투자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크던 작던 간에 실패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다른 말로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재물 재자에 영어인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콩글리시 합성어를 쓰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늘리는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을 배우려면 공부와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의 비중을 근로소득에서 점점 불로소득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는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노동할 수 있는 체력적인 한계가 생기죠. 물론 늙어서도 어느 정도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돌아봐서 알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활력을 잃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자들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일을 하잖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이 먹고 내가 원해서 일을 시작하고 원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늙은 체력의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할 수 있는 노동의 체력적인 한계가 커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몇몇의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이 보통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대부분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은퇴 후에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소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제 나이 40 초반인데 이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지금 회사를 뛰쳐나가 보세요. 경력직의 일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어디서 잘 안 써줍니다. 100세 시대에 40대면 진짜 젊은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벌써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셋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미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기준 저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이고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으로 인해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현재 상태로는 2055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갈수록 정말 국민연금에 기대어 노후를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이겠죠? 넷째, 우리나라는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며 이미 3저 시대, 그러니까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이런 3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처럼 은행에 저금하면 1-20%대 이자를 주던 시대가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1%대 미만의 저금리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앞으로 예전처럼 1-20%대의 이자를 주던 시대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한국전쟁 후 절대 가난의 시절에서 새마을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며 나라 전체가 빠르게 발전을 하던 고성장의 시대로 돌아갈 일이 절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저축해둔다고 해서 결코 자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이겨낸 수익률을 만들어야 내 돈을 잃지 않으니까요. 다섯째, 우리나라는 중동이나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나 그 밖의 나라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천연자원, 관광, 금융 수입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사회과목 시간에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배웠잖아요. 중동이나 미국,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원래부터 지네 땅에서 석유 나오는 금수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개뿔 없죠. 한마디로 흙수저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빡세게 노력할 수밖에 없죠. 개뿔 없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로 인해 북유럽 국가나 최근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중동의 카타르처럼 너무 부러운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날은 아마 제 생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각자 도생,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월급 많이 받는다고 펑펑 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그 중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사업보다 투자, 이 투자 자산으로 돈을 점점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